주변 환경을 통제하라. 환경을 조금 바꾸면 행동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무언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면 사람들은 그 일을 수행한다. 주류 매장이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주류 매장이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신다. 사람들은 실행하기 쉽거나 또는 실행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경우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반복한다. 아마존 프라임 글로벌의 부사장 그레그 그릴리는 프라임 같은 종류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쉬운지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고 말했다. 그가 깨달았듯이 핵심은 편리함이다. 무언가를 쉽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아마존은 쉽게 만들기의 힘을 이용해 고객을 참여시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아마존 대시 서비스는 온도 조절기 같은 가정용 디바이스를 연결해주는 장치다. 공기 필터를 교체할 시기가 되면 아마존에 통지돼 자동으로 부품이 주문되고 배송된다. 구글 또한 직원들의 행동을 바꿀 목적으로 쉽게 만들기를 이용한다. 구글의 직원이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특전은 언제나 45m 이내에 먹을 것이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다 보니 일부 직원들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늘었다. 입사 후에 7kg 이상 살이 찐 직원들이 드물지 않았다. 구글은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건강에 나쁜 음식은 먹기 불편하게 만들고 건강에 좋은 대체 음식은 먹기 쉽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주방 구조를 조정해서 샐러드 바를 입구와 가까운 앞과 중앙에 배치하고 큰 접시와 테이크아웃 용기를 작은 것으로 바꿔 소비량을 줄였다. 아울러 사람들이 사탕을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해 M&M즈를 투명 유리병에서 불투명 유리병으로 옮겼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기 쉽게 만들자 구글 직원들이 사탕에서 얻는 칼로리는 9%, 지방 소비는 11% 감소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을 채점하면서 나는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더 어려운 단어를 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SAT를 대비하는 중에 더 어려운 단어들을 배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학생이 됐으니 세련미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문제는 어려운 단어가 쉬운 단어보다 정확도 면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 컴퓨터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문장은 나는 내 컴퓨터를 사용할 계획이다로 좀 더 단순하고 적절하게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과학 연구 논문을 쓸 때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대학생들을 모집했다라는 좀 더 단순하고 익숙한 능동태 문장 대신에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대학생들이 모집됐다라는 문장이 논문에 등장한다. 똑똑해 보이려면 무언가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글쓰기를 넘어서 운동 계획이나 사업 계획 등 삶의 여러 요소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공리나 가정이 더 적은 증명이 우수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장 단순한 개념이 대체로 가장 훌륭하다. 현대 과학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세월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오컴, 아이작 뉴턴 같은 여러 철학자와 과학자도 이와 비슷하게 말했다. 사회심리학의 아버지 쿠르트 레비는 역사상 최초로 유사한 이론을 행동에 적용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갈등을 설명했다. 레비는 이렇게 말했다. 갈등이란 거의 동일한 힘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개인에게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심리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개념은 인간의 행동 여부와 방식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를 계속하기가 어렵다면 무엇이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라. 쉬운 일이다. 사람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테크놀로지가 존재함에도 결혼 연령은 왜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완벽한 짝을 재빨리 스와이프하거나 클릭하거나 그라인더할 온갖 방법이 있으니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을 확률이 높아졌을 텐데 말이다. 일단 선택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제시된 선택의 수가 더 적을 때 사람들이 무언가를 실행하거나 계속하겠다고 결정하기가 더 쉬워진다. 사람들은 선택이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선택이 너무 많으면 무언가를 실행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를테면
미국의 퇴직연금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10가지 또는 그 이상일 경우보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경우에 사람들은 401k 플랜에 더 많이 참여했다. 점진적인 단계를 계획하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로드맵이나 플랜이 있으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속하기가 더 쉬워진다. 기업의 세계를 예로 들어보자. 스타트업을 설립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다. 도중에 포기하는 기업가가 많다. 많은 공동 창립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감정은 좌절감과 상실감이다. 하지만 명확한 로드맵과 계획이 있으면 스타트업이 순조롭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행동 계획을 세우면 사람들이 무엇이든 실행하기가 더 쉬워진다. 그래서 가능성도 높아진다.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운동 계획을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운동할지 계획을 세울 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직원들로 하여금 과제를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고 쉬운 전략이 있을 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실행하기 쉬우면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스마트폰 앱과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기술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생산성을 높였다. 사람들이 친구와 연락하고 업무를 더 빨리 완수하고 일상적인 과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은 기술 혁신만이 아니다. 로테크 또는 비테크 방식도 매우 많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데 쓰는 시간이 적지 않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입을 옷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 15분 정도다. 사는 동안 총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뜻이다. 매일 1, 2분 정도 고민하는 사람이라도 진한색 청바지나 중간색 청바지를 놓고 고민하는데 평생 상당한 시간을 투자한다. 물론 옷을 선택하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일상적인 복장, 즉 유니폼을 정하면 입을 옷을 결정하기가 쉬워지니 원하는 다른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성공한 인물들은 대부분 날마다 같은 옷을 입기로 결정해서 일상생활을 간소화했다. 이는 복장이 자유로운 과학과 기술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푸른색이나 회색 정장으로 복장을 관리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검은색 정장에 흰색 셔츠, 선글라스, 장갑을 자주 착용하던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트, 자신의 상징인 검은색 재킷, 살짝 해진 흰색 와이셔츠, 낡은 신발을 착용하는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등이 있다. 남자에게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다. 서치앤드서치의 아트 디렉터 마틸다 칼은 어떤 글에서 날마다 흰색 실크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기로 결정하자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고 본인의 옷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른 일에 초점을 맞추기가 더 쉬워졌다고 썼다. 그녀는 또한 자라에서 그 이상을 발견해서 가격을 흥정했던 과정도 공유하면서 누구라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제품 개발자들은 제품 구석구석을 수천 번씩 살펴본다. 모든 특성과 모든 버튼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 제품을 이 정도로 많이 알다 보니 그들은 대개 사용자의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사용자가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짐작한다. 차근차근 사다리를 밟고 올라온 신임 관리자는 직원의 지식을 과대평가하고 과제를 이해할 것이라고 짐작한다. 제품에 대해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세일즈맨은 본인의 제품 설명이 명확하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런 문제들의 원천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안다는 사실이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쉽게 만들기가 어렵다. 비단 다른 사람들에게만 무언가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면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천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헬스클럽에 등록한다. 그 헬스클럽이 마음에 드니까 계속 다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 다니기가 쉽지 않다. 결국 그만둔다.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들은 작업을 완수할 일정을 계획한다. 하지만 실제로 걸릴 기간을 터무니없이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팀원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결국 프로젝트를 포기한다.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다. 나는 이를 데이 트레이더 효과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함정에 빠진다. 나는 매일 아침 주식과 상품,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증권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 트레이더와 시장 분석가들의 예측과 시장 분석을 끊임없이 듣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만 시장의 다른 대다수 거래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트레이더의 예측은 빗나가기 일수다. 사실 전문가들의 적중률은 기껏해야 50%다. 이 효과는 주식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온갖 예측을 내놓는다. 한 가지 유명한 예는 버라이어티다. 1955년 이 잡지는 6월이면 로큰롤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 무렵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가 등장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나칠 만큼 자신만만하게 예측한다. 지금껏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친구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평가하고 그 친구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예측에 대한 확신을 등급으로 평가해보려고 했다. 연구원들은 그들의 예측이 옳았는지 여부를 돌아봄으로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지 확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예측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구잡이식 예측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션영 저자의 무조건 달라진다라는 책이었어요. 전문가 얘기라고 그렇게 꼭 100% 맹신하고 들을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정말 공감이 갔어요. 저도 예전에는 뭔가 담당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매일 그 일을 하는데 더 잘 알겠지.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결과물이 이럴 거였으면 그냥 차라리 마음대로 하는 게 나았겠는데? 물론 뭐 제가 배은망덕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움이 됐던 건 까먹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전문가 얘기라고 무조건 믿었다가 아마 손해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사실 전문가라는 타이틀보다는 또 전문가 사이에서도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헬스장 얘기 너무 공감이 가요. 저도 먼 곳에 헬스장이 있을 때 헬스장을 가는 것 자체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가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헬스장 뭐 자주 가려고, 운동을 하려고 이제 돈을 지불하고 등록을 한 건데, 뭐 돈을 내고 배우게 된 거죠. 집에서 먼 곳은 하지 말자. 그리고 그 헬스장은 좀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댄스 클래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 맞춰서 가가지고 그 시간을 버텨야 되는. 참 이것도 성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대로 가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고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멀지 않은 심플한 기능만 있는 그런 헬스장을 선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구글이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건강한 음식은 쉽게 먹을 수 있게, 안 건강한 음식은 좀 어렵게 먹게 동선을 그렇게 짰다는 것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 냉장고에 뭐가 없이 거의 텅 비어있는 편인데 샐러드는 항상 구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출출할 때 과자나 이런 걸 막 먹고 싶고 이럴 때 샐러드를 한 줌 드레싱 살짝 뿌려서 먹으면 과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건강에도 그리 나쁘지 않은 그 드레싱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살짝만 뿌려서 과자 대신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샐러드가 아니라 막 찌고 깎고 삶고 식히고 막 이래야 되는 건강한 음식이면 과자 사러 나갈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이 선호하는 건강한 간식을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냉동 브로콜리 삶아서 냉장고에 넣고 이제 하나씩 집어드셔도 되고 고구마 같은 거 삶아두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와, 55년에 로큰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잡지가 예측을 했었군요. 근데 이제 딱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왔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비틀즈까지. 폴 맥카트니가 몇 년 전에 호주에 왔을 때 봤는데 진짜 너무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제 표가 제일 싼 거여가지고 막 약간 좀 산꼭대기에서 보는 느낌으로 울렁거리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나이에 대한 편견 이런 게 또 한 번 깨지는 순간이었고 정말 저렇게 열정적으로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공연이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요즘 영화 아직 하고 있죠. 영화관에서. 내려가기 전에 봐야 할 텐데 생각만 하고 있어요. 탑건도 최근에 겨우 봤거든요. 재밌게 봤습니다. 엘비스도 추천을 많이 받아서 보고 싶어요. 주변 환경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꾸고 원하시는 일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